베트남이 결국 중국산 SH-16A가 아니라 한국의 K9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군사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포 한 종류의 도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베트남의 전략적 판단, 중국 무기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 K9의 압도적 신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린코가 SH-16A를 공개하며 세계 표준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능과 운용 안정성에서 K9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선택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군부는 외형만 화려한 무기 대신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전력을 원했고 그들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 K9 뿐이었습니다. SH-16A는 겉보기에는 현대적인 자주포처럼 보였지만 실전 검증 데이터가 부족했고 운용국조차 없는 신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반면 K9은 이미 여러 분쟁 지역과 혹독한 작전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한 역사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차이가 베트남의 판단을 결정지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은 무기를 채택한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률이 낮아야 하고 유지보수가 원활해야 하며 실전에 투입했을 때 예측 가능한 성능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SH-16A는 경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2023년 초부터 이미 한국산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고 그 후 베트남군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K9의 정비와 운용 훈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용 방문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둔 깊이 있는 협력 단계였으며 이런 움직임은 중국산 자주포를 완전히 후보군에서 밀어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 측은 실전에서 운용 중인 K9을 직접 확인하면서 포탄 장전 과정, 사격 안정성, 장거리 타격 성능, 엔진 출력, 차체 내구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성능은 SH-16A의 홍보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설득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9의 최대 강점은 155mm 52 구경장포신이 제공하는 강력한 화력과 자동화된 포격체계 그리고 포탄 보급 차량 K10과의 연계 운용으로 완성되는 전투 효율성입니다. 베트남 지형은 정글, 산악, 습지, 평야가 뒤섞여 있어 장비가 다양한 지형에 적응해야 하는데 궤도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K9은 이런 지형에서 차륜형보다 훨씬 높은 생존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군사 전략가들 역시 복잡한 지형에서는 빠른 속도보다 안정적인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역시 K9이 선택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1000마력급 엔진이 제공하는 기동력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베트남 북부 작전 환경에도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번 도입은 베트남이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온 베트남은 정비 부품 문제, 기술 업그레이드 지연,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무기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높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어 베트남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켰고 이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K9의 채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미래 군사 현대화의 중심을 한국 기술로 맞추겠다는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SH-16A가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노린코의 오랜 신뢰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기술 도용 논란, 불법, 무기 유통, 성능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SH-16A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린코가 주장한 방어력도 과장되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소총탄을 겨우 막아낼 수준의 얇은 장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쌓이면서 SH-16A는 베트남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베트남은 장기적 안보를 책임질 무기로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에도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무기보다 한국산 고성능 무기를 선택한 사례는 앞으로 동남아 무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이미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SH-16A와의 경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한 것은 한국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기 선택을 넘어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이 어떤 국가를 신뢰하고 어떤 군사기술을 채택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적 장면이며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9은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과 남중국해 주변 긴장구역에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노린코가 SH-16A를 공개하며 내세운 화려한 스펙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거의 의미를 잃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베트남 군사 관계자들은 SH-16A의 성능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전 경험이 없는 장비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고 이것이 K9과의 비교해서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린코는 항공 수송 가능, 최대 시속 110km, 자동화 장전 시스템, IED 방어 능력, 30mm 기관포 탑재 등을 강조하며 만능 자주포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했지만 정작 핵심인 장거리 화력 신뢰성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거리 성능 역시 홍보 자료와 실제 시험 결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에서 크게 감점을 받는 요소였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실전 투입 가능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고 그 기준에서 SH-16A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과거 여러 국가에서 품질 문제를 이유로 결함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전자장비의 신뢰성과 내구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베트남이 SH-16A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열처리 기술, 장갑 두께, 포격 안정성 등 핵심 공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났고 이런 요소들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불안정 요소가 누적되면서 SH-16A는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전력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K9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운용 중이며 혹독한 기후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 북유럽의 혹한 동유럽의 평야 지형까지 다양한 곳에서 검증된 전력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판단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K9의 표준 포탄 사거리 40km, 특수 포탄 사용 시 50km 이상 타격 가능 능력은 베트남 북부 국경 방어에서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베트남 특성상 포병 전력은 단순 화력뿐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필수인데 K9은 이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SH-16A가 제공할 수 없는 장점이며 베트남이 K9을 선택한 이유는 실전 전력화를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K9의 큰 강점 중 하나는 탄약 보급 차량 K10과 연계된 완성된 운영체계입니다. 자주포 단독 성능만 강조하는 중국산 무기와 달리 K9은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 필수적인 보급, 정비, 유지체계를 포함해 전술적 지속성을 갖춘 장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는 포병 전력의 오래된 기준이자 현대전장의 필수 요소로서 포탄 공급의 안정성은 전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포병 전력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K10과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전력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이 중국산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품질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베트남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무기를 선택하는 국가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비용 절감용 무기 대신 실전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민감한 군사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략적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노린코의 SH-16A와 K9의 경쟁은 단순한 스펙 비교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SH-16A의 성능은 발표 내용과 실제 시험 자료 간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 역시 노린코의 수치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갑 수준 역시 홍보 내용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방어력을 강조했지만 대전차 무기를 견디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SH-16A는 외형적 스펙만 화려한 장비에 가깝고 실전에서의 생존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기반으로 전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빠른 납기, 높은 품질, 합리적인 비용, 유지보수의 효율성이라는 압도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미 베트남은 FA-50, K2, K9 등 다양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장기 협력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방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K9 도입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기술 이전 및 정비 협력에서 한국이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정비,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 모델을 적용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베트남처럼 장기간 독자적인 전력 운영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 이전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계약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운영에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9의 도입은 베트남 포병 전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고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군 현대화 전략의 핵심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K9은 베트남군이 당장 필요로 하는 최적의 무기이며 앞으로 베트남이 추진할 전력 구성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9 도입은 앞으로 베트남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동남아 안보 질서에도 장기적인 여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린코 SH-16A가 국제시장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산 무기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SH-16A는 공개 당시부터 세계 표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성능을 과대 포장했지만 내부 구성과 실전 대응 능력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사격 성능은 자주포의 핵심 가치인데 실제 사거리 능력은 홍보된 수치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측이 주장한 최대 사거리는 50km 이상이었지만 정작 여러 자료에서는 40km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등장했고 이는 K9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성능 격차는 베트남과 같은 실전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SH-16A의 방어력은 또 다른 논란거리였습니다. 노린코는 대전차 로켓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포탑 구조, 중량 분포, 장갑 구성 등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이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중화기로부터의 파편을 방어하는 수준이 필요하지만 SH-16A는 전투 중량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장갑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총탄 정도만 방어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장 생존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실제로 K9은 중화기 파편까지 견딜 수 있는 장갑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에서 SH-16A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이 겪고 있는 전략 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방어력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고 기습 공격이나 장거리 포격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장비의 방어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H-16A가 제공하는 수준의 방어력으로는 이런 환경을 버텨내기 어렵고 결국 베트남은 실전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의 설계는 다양한 전장 상황을 고려해 구축되었으며 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며 입증된 사실입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실제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K9의 포탄 투사, 안정성, 포격 정확도, 포탑 자동화 수준, 장비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K9은 3발 15초 발사라는 강력한 초기 화력 투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지속 사격이 가능한 설계를 통해 전술적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력의 우수함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투 유지 능력까지 고려한 설계로 베트남이 장기전 대비를 중시하는 전략과도 부합했습니다. 반면 SH-16A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장기 운용에서의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부분에서 베트남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베트남은 군 현대화 과정에서 자주포를 단순한 공격 장비가 아니라 전력의 중심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병은 베트남 방위 전략의 핵심에 해당하며 국경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베트남 특성상 자주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H-16A처럼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전략적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9는 이미 세계 9개국 이상에서 운용되며 실전 배치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한 무기이며 이는 베트남이 가장 크게 평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능적 성능을 넘어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인지가 베트남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중국 노린코의 자주포가 반복적으로 신뢰를 잃은 배경에는 오래된 기술 도용 논란도 존재합니다. 노린코는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 장비를 기반으로 복제 생산을 진행해왔고 심지어 라이선스가 해제된 이후에도 무단 생산을 지속해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불법 무기 공급과 관련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런 역사적 요인 역시 SH-16A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군사장비의 규칙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SH-16A를 채택하지 않은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개발도상국 시장을 장악하던 흐름이 깨지고 고성능 한국 무기가 대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 방산 제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선택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9이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폴란드 등에서 사용되며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베트남의 선택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의 장기 군사 현대화 전략에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베트남은 기존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를 점진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신뢰성을 고려한 최적의 판단입니다. 한국 방산 제품은 높은 내구성과 정밀도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로 평가받고 있어 베트남과 같은 장기적 운용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에 적합합니다. 베트남 군부는 단순히 한 번의 무기 구매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전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을 원했고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이 바로 K9이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이 SH-16A가 아닌 K9을 선택한 과정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실전성, 신뢰성, 장기 전략, 국제 평가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SH-16A는 외형만 화려한 장비로 남았고 K9은 실질적인 전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결정은 동남아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베트남은 K9 도입을 통해 북부 국경과 남중국해 지역의 방어 태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K9의 선택이 베트남 군사력 강화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포가 현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포병 전력은 단순히 장거리 탄을 쏘는 지원 병과에 머물렀지만 현대의 자주포는 정밀 타격, 신속한 기동, 자동화된 운영 체계까지 갖추며 사실상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산악이 많은 베트남 지형에서는 포병 전력의 속도와 사거리뿐 아니라 지속적 운용 능력과 유지보수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런 복합 기준 앞에서 K9은 최적의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군은 북부 국경 방어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긴장 국면에서도 신속한 화력 전개를 위해 K9의 기동성과 사격 속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K9이 베트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또 하나의 요소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하는 내구성입니다. 베트남은 열대성 기후로 인해 장비의 부식과 고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K9은 중동의 고온, 북유럽의 혹한 호주의 건조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미 성능을 검증받은 장비입니다. 반면 SH-16A는 아직 실전 배치 국가가 없기 때문에 열대 지역에서의 운용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이는 베트남이 가장 우려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군 장비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고 꾸준히 성능을 유지하는지가 핵심이며 이 점에서 K9은 이미 국제적 신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이 K9을 도입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포병 전력의 자동화 수준 향상입니다. K9은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과 정교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포병 병력의 피로도를 낮추고 실전 대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군은 오랫동안 러시아제 장비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동화 수준에서 한계가 존재했고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9 같은 최신 자주포의 도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포탄 보급과 운용 속도가 느리면 장기 교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베트남은 이 부분에서 K9이 제공하는 즉응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K9은 비포장 도로나 산악경사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다양한 지형 요소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정글과 산악이 혼재한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균형, 서스펜션, 엔진 출력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SH-16A는 최대 속도와 차륜형 플랫폼을 강조했지만 이런 구조는 오히려 산악 지형에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차륜형 자주포는 정밀 사격 안정성에서 궤도형보다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선호한 이유 역시 안정적 사격 플랫폼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K9은 단독 장비뿐 아니라 포병 전력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K10 탄약 보급 차량과의 통합은 전장에서 포탄 공급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베트남이 장기 전력 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SH-16A는 자주포 자체만 강조했지만 실전에서는 보급과 유지가 더 중요한데
베트남은 이 부분에서 K9 체계를 훨씬 신뢰했습니다. 보병 전력의 완성도는 장비 자체보다도 전투지속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 기준에서 K9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K9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정비 인프라, 기술, 자문, 생산 협력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왔고 이 모델이 폴란드나 호주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베트남에게도 긍정적인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베트남은 단기 구매보다 장기적 운영과 독자적 정비 능력 확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방산기업이 제공하는 체계적 교육과 지속적 기술 지원은 베트남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SH-16A를 선택했을 경우 이런 장기 협력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베트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남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직접 마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산 무기를 배제하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략적 메시지가 매우 강합니다. 주변국들 역시 베트남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9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능을 입증해왔지만 베트남 같은 전략 요충지가 선택했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 방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SH-16A 대신 K9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닌 신뢰의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원했고 그 기준에서 K9은 확실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와 비교했을 때 신뢰성과 검증 수준의 차이는 압도적이며 이는 앞으로 중국 방산 기업의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SH-16A가 화려한 홍보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려 했지만 베트남의 결정은 결국 실체 없는 스펙보다 검증된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